양심이 없는 인간,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윤창호 씨 정말 기억하실 겁니다. 네, 젊은 청년이 굉장히 억울하게 사망을 했습니다. 네. 지난 9월의 일인데요. 잠깐 그때 사고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네. 그 20대 남성이 혈중 알코올농도 무려 0.18일, 진짜 만취 상태입니다. 네. 만취 상태로 외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윤창호 씨를 포함해서 윤창호 씨 친구 2명을 함께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네. 둘 다 굉장히 중상을 입었는데요. 네.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는데 특히 윤창호 씨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안타깝게 사망한, 그래서 정말 윤창호법이 발의되기도 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그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 사건인데요. 네. 근데 검찰이 이제 구형을 했습니다. 네. 이제 재판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검찰이 구형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을 몇 년형에 처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서 이 구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그때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밝힌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뭘까요? 굉장히 충격적인데 첫 번째는 우선 술에 취한 것도 굉장히 비난받을 내용인데 사고 직전에 동승한 여성이 있었어요. 그 외제차에. 네. 그 동승한 여성에게 딴짓을 시도하다가, 그러니까 전방 주시를 전혀 안 했다는 게 되겠죠. 결국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이게 블랙박스를 통해서 검찰이 확인을 한 내용이고요. 이것도 충격적인데 네. 사고 이후에 이 가해자 박 씨가 이제 지인들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사고를 낸 주잖아요. 보험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보험금으로 쇼핑을 하자라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피해자의 그 윤창호 씨 아버지가 자신의 그 신상을 좀 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책임을 묻겠다. 이런 식의 굉장히 반성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엄청난 다시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인면수심이란 말로도 정말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따위 말을 주고받아요? 사실 이제 저 사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될 때 뭐 고개를 숙이고 죽을 죄를 졌다, 뭐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의 발표로 인해서 저 사람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술도 혈중 알코올 농도도 그렇게 높은 상태에서 그 차를 운전하면서 옆에 여성에게 딴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 블랙박스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본인이 그 당시에는 뭐 그 운전대를 잡고 있긴 있었지만은 윤창호 씨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그런 어떤 그 살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또 그 더구나 이제 그 문자 메시지로 우리가 보험금 타면은 뭐 쇼핑하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지금 이제 반성이라든가 후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네. 이 순간만 지나가고 나면은 모면하고 나면은 뭔가 또 새롭게 저렇게 음주 운전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태가 잠잠해지면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자고요?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얘기를 윤창호 씨의 유족들, 즉 부모님들이 알게 되셨어요.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시겠습니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 완전히. 그래놓고 당신은 변호사야? 당신 자식이 그렇게 죽여도 그렇게 말할 거야. 뭐 검찰 구형도 8년은 뭐 저희 생각보다는 좀 적게 구형된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일단 뭐 피고인 가해자 측 자체가 어떤 진심 어린 어떤 반성과 사과의 말보다는 아까 검찰 측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에게 일정 부분만 이야기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증거 자료로 했다는 걸 보면 그보다 더한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 받아가지고 쇼핑을 가겠다는 거지. 피해자 가족들이 뭐 내를 신상을 틀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다 자료 놔둬놨다가 나중에 다 복수하겠다는 식. 이런 논조가 가해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정말
참 많이 정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닌가. 지금 윤창호 씨의 아버님은요, 분노도 분노지만 정말 정말 울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터져 나오는 눈물을 꾹꾹 참아가면서 언론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하시는 것 같아서 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 앞부분에 나왔던 윤창호 씨의 어머님 얘기가 들으셨죠? 법정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2심이 열렸어요. 이 가해자에 대한. 그런데 그 당신이 변호사야 그 말은 뭐냐면 결국 그 가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했겠죠. 변호사가 이제 법정에서 입장을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그 피고인이 되겠죠.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입장을 쭉 얘기하다 보니까 그 입장을 들은 윤창호 씨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격분해서 당신이 변호사야. 그 공판이 끝난 이후에 나오면서 했던 말입니다. 변호사를 겨냥해서요. 그 가해자를 겨냥한 거겠죠. 당신이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명기 원장님 이거 이런 질문은 정말 입이 아픕니다. 오히려 할수록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람을 갖다 다치게 했잖아요. 그럼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가해자의 머릿속에서는 그 여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고가 생겨서 그 여성이랑 자기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그 여성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여행 갈 거를 갖다 제시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정심이 하나도 없고요. 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당연히 경찰 수사가 들어올 텐데 이런 문자를 남긴다는 걸 보면은 진짜 부주의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이 사람은 이런 부주의를 저지를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탓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을 바뀌게 하는 거고 우리를 반성하게 하는 건데 네. 이 사람은 남 탓만 하고 내 탓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창호 씨 부모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윤창호 씨 부모님 탓을 갖다 하면서 네. 자기가 모든 일을 만들었고 그분들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자기 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이나 내 탓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한 사람을 안타깝게 목숨을 앗아갔고요. 그리고 윤창호 씨 옆에 있던 친구분도 정말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김재형 변호사님, 네. 정말 우리의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 8년을 구형했어요. 8년 구형. 이게 국민의 법감정과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예. 국민의 법감정하고 사실 그렇게 맞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일반적인 교통 사망 사고 같은 경우에 네. 법원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이 가중 처벌을 해도 네. 1년에서 3년 정도 네. 권고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찰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높은 구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네. 형량보다는 높게 구형을 했다. 형량보다는 네. 사회적 공분도 크고 그리고 법 쪽에서도요. 이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이게 윤창호법 시행 이전에 있던 사안인데다가 가해자가 초범인 점을 좀 고려한 게 아니겠느냐.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검찰이 그래도 비교적 중형을 구형한 게 아니냐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라고는 해요. 그런데 임방글 변호사님,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해자 측 변호인이 이 피고 즉 가해자를 대신해서 이제 법정에 진술을 의견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더 공분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가해자 측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보다는 동승자랑 다른 딴짓을 하다가 사고를 낸 걸로 볼 수 있다. 그러면 특가법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로 적용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하. 자,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네. 자, 우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이제 뭐 다치게 했다. 그러면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아하. 자, 그런데 만약에 특가법이 적용된다. 근데 이제 특가법은 뭐냐면 음주 같은 걸 해서 네. 내가 운전을 제대로 못할 상황,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경우에는 자, 윤창호법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이게 5년 이하의 금고랑 1년 이상의 징역을 비교했을 때 1년 이상의 징역이 훨씬 큽니다. 네. 징역과 금고만 비교해도 금고는 노역을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체는 감금되지만 노역은 안 하고 징역은 노역까지 해요. 그러니까 네. 금고와 징역만 비교해도 징역이 높고요. 1년 이상이면 끝이 30년까지도 올라가요. 네. 하지만 이건 5년 이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특가법으로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불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음주운전을 하긴 했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 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난 거니까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적용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오윤성 교수님 유족들이 더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 것 같습니다.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저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면 네. 정말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까 저게 윤창호 씨 어머니가 그 변호사에게 그렇게 그 소리를 지른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네요. 이 사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 부모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법이 허용하는 그 범위 내에서 최고의 어떤 그 처벌을 갖다 하는 것이 그나마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가해자가 그 동안에 8차례 병원을 갔다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쪽 윤창호 씨 집안 같은 경우는 풍비박산이 났는데 이 부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세상에.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 이쁜 손자가 그렇게 되니까 입이 돌아가셨대요. 아유. 그리고 이제 할머니 같은 경우도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들어서도 이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이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창호 씨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더 가슴이 아픈 것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이 강력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약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발생이 된다라고 네. 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타까운 게요. 지난주 금요일 11일 날이 이 사건에 대한 2심이 열렸던 날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혹시라도 우리의 관심에서 점점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또 이 사건이 점점 우리의 기억에서 잊혀질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파이터는 계속해서 이 재판을요 추적해 보도록 하고요. 1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윤창호 씨의 아버지가요 언론에게 이 얼마나 아들이 그립겠어요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늘 혼자 저 보세요. 저 문자를 홀로 써왔던 문자 아들에게 전달하지 못한 문자를 공개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보고 왔는데 아들아 네가 없는 여기서 아빠는 편한 잠자리도 할 수 없고 편한 식사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빠는 여기서 네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는데 아빠랑 엄마 혼자 이 세상에서 편하게 있을 수가 없구나라고 눈물의 고백을 해요. 아들에게. 그 문자 붙이지 못한 전달하지 못한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언론에게는 어렵게 공개를 했습니다. 재판장님한테 잘 말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랍니다. 아들아, 아빠 통해서 하고픈 말 있으면 다 해줘라고 메시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저 아버지의 바람대로요.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이 사건, 이 재판 끝까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겠습니다.